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독일 멘토 다시 사는 독일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독일로 유학을 왔다가 현재는 정착을 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해외 이민자라고 또 특히 독일에 산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여러모로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심지어 이제 저희 가족분들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해외 생활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뭔가 죄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같고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움들을 발설하지 않고 좀 꽁꽁 숨기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더 부정적인 형태로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0년 독일 생활 중에 정말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었는지 공유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해외 생활로 지치신 누군가에게는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의 모든 영상이 그렇듯이 철저히 저의 경험에만 바탕을 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도 분명히 염두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약속드린 독일 교육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대본까지 다 써둔 상태였어요. 근데 지난 영상이 정말 처음으로 단기간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내용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께는 개연성이 없게 설명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먼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독일 생활 뭐가 그렇게 대체 힘든가? 그 첫 번째는요. 독일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안전을 굉장히 중시를 한다는 점인데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극I 내향인으로서 한국에서의 인간관계도 누군가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고 다가와 주면 그 사람이랑 굉장히 친해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찐친들은 거의 다 E 성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인제 여기서도 좀 그런 거를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인제 외국인이고 무리에 뭔가 쓸쓸하게 혼자 앉아 있으면 좀 이렇게 발랄한 그런 친구들이 먼저 말을 걸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진심으로 아무도 그랬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느낀 거는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막 안전을 중시하는 독일인들이 누가 봐도 이질적인 외모를 가진 검증되지 않은 낯선 이에게 먼저 다가가서 막 친구가 되려고 해 주지 않는 게 이제는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결국에 해답은 제가 좀 먼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만 이 독일 친구를 사귈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인제 저는 기질적인 면도 그렇고 독일어도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위축이 되는 거죠. 이 타고난 기질을 2번 거슬러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또 중요한 건 독일에서 친구라는 개념의 정의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독일인들한테 친구는 뭔가 그 친구가 되어가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함께 사적으로 보낸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친구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6개월도 사실 짧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동갑이니까 친구야. 아니면 우리는 뭐 밥 한 끼 같이 먹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잘 통했으니까 친구야.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인제 육아하면서 더 느낀 건데 솔직히 한국어로는 같은 놀이터에서만 놀아도 뭐 모르는 아이요. "저 친구도 간식 하나 나눠 줘." 또는 뭐 "너네 반 친구들하고는 어때?" 이렇게 친구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문장들을 독일어로 번역했을 때 그 자리에 그 친구 Freund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ndere Kinder 뭐 다른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Klassenkameraden 같은 뭐 반 동무? 라든지 고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저한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정말 어린아이들도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논다는 거였습니다. 첫째 처음 유치원 보냈을 때 되게 인상적인 게 자꾸 인제 애들이 와서 "우리 친구 할래? 우리는 친구야? 나는 내 친구야?" 이렇게 친구에 굉장히 집착을 하더라고요. 참 '왜 저럴까 어린아이들이?' 싶었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 둘째가 집에서 맨날 이렇게 자기는 친구라고 말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인제 저희 첫째가 그 아이의 누나랑 또 같은 반이다 보니까 걔를 어디 뭐 놀이터에서 만나서 놀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
내 동생 친구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그 아이가 나는 걔랑 같이 놀긴 하지만 친구는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만 3 살짜리가. 그래서 독일의 뿌리 깊은 친구 문화를 정확하게 그때 저는 알게 되었고 저 역시도 제가 아기 낳고 되게 오랜만에 대학 동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인제 그 친구도 아이를 데리고 되게 우연히 만난 거였거든요. 그래도 제가 인제 그 친구랑 약간의 친분이 있었던 것이 그 친구가 과대였기 때문에 쪼끔 이렇게 잘 챙겨 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저희 아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죠. "엄마 누구야, 누구야?" 막 이렇게. 솔직히 한국어로 치면 그냥 엄마 친구야." 이렇게 하고 끝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라는 단어를 거기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막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궁금했죠. 인제 그 친구는 어떻게 나를 표현할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독일어로 나는 너희 엄마랑 같이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그 Freundin이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독일에서 누군가의 친구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여러분들도 조금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독일에서 친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독일 친구 없으면 되지 않아요?'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희같이 성인이 돼서 독일로 나온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에게는 이 친구가 독일어 실력이랑 직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언어가 어느 정도 돼야 이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고 문화를 좀 내가 알아야 이 사회에 발이라도 담그면서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친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가 그 영어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뭐 여행하시는 분들 영상들 보면 진짜 놀라는 점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How are you?" 이거를 질문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점원과 손님 사이에서도 아니면 그냥 뭐 기차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도 그렇게 막 허물없이 스몰 톡을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영어권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영어 연습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인제 독일은 그런 게 없죠. 독일은 안면을 트고 인제 한참 이후에 제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검증이 되어야지만 인제 저에게 휘게츠를 물어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친구가 없으면 독일어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극아이인 저랑은 굉장히 잘 맞는 문화이긴 했어요. 근데 인제 언어라는 게 자꾸 못해도 써야지만 느는 건데 그 기회조차 없으니까 독일어는 계속 안 되고 독일어를 못하니까 원어민하고 대화할 자신감이 없어서 자꾸 피하게 되고 친구 못 만들고 문화를 모르고 사회에 적응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저는 10 년을 했단 말이죠. 저는 사실 유학이 끝난 이후에 출산을 하고 나서야 쪼끔 독일에 적응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친구를 만들어서 독일어도 늘리고 독일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일단 술, 담배, 파티 요거를 즐기시는 분들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자리는 독일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계속 따라다니시다 보면 어렵지 않게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요 영상 참조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처럼 인제 "그거 3개 다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방법이 없어요. 가장 장벽이 낮은 방법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주변에서 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독일인을 찾으셔야 돼요. 뭐 구글로 태권도를 검색하시든지 케이팝을 검색하시든지 해서 그게 없다면 최소한 아시아의 로망이 있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해외에 나가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약간 열린 사고를 가진 그런 친구를 찾으셔서 쪼끔 집중 공략을 하시는 것이 방법일 것 같고요. 나 스스로도 태권도, 케이팝 관심 없다 하신다면 무조건 본인이 익숙하게 잘할 수 있는 취미 하나는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취미 교실을 1 년은 꾸준히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독일 사람들이 진짜로 취미에 진심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영어 교육 이런 데에 진심이듯이 이 사람들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수영, 음악 뭐 이런 데에 등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쪼끔 더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다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내 취미가 뭔지 모르겠어. 우리 한국에서 다 공부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 앞에 제일 가까운 교회 합창단이라도 꾸준히 나가셔라. 그 합창단에서 유일한 젊은이로라도 승부를 보셔라. 근데 나는 이것도 부담스럽다. 독일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하시면은 독일 2 세인 외국인 친구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이랑은 차라리 정서적인 교감이 더 될 거예요. 다만 어학원에서 만나는 그런 어학원 친구들 있잖아요. 나처럼 독일어를 같이 못하는 외국 친구들. 그 친구들은 사실
정서적으로 교감이 될 수는 있는데 내 독일어 향상에 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나지 마세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친구만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오시자마자 거의 한 1 년은 내가 누군가와 친구가 되는 그 과정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독일어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그 이후의 독일 생활이 굉장히 편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예전에 저처럼 '아 나는 독일어가 안 돼서 원어민 자리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리해 둔 PDF 자료가 있어요. 이게 어학원 책에서는 막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는 말이지만 원어민 사이에서는 밥 먹듯이 쓰는 말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저도 이걸 몰랐는데 육아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어민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 학생분들 과외 자료로 쓰던 거여서 유료이긴 하지만 내가 독일어 때문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외식비에 한번 아끼셔 가지고 이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원어민 친구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안 사셔도 돼요. 그 친구들이랑 주고받은 문자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거든요. 근데 인제 원어민 친구가 아직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자, 독일 생활이 힘든 이유 두 번째는요. 부담감입니다. 저희가 독일에 뭐 초청을 받고 오지 않는 이상 자비로 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방법이 한 3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벌어둔 돈, 모아둔 돈으로 오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보시든지. 근데 인제 3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실 경우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인제 문제는 독일 유학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중간중간 필수 시험들이 있는데 2번에서 3번 기회 안에 패스가 안 되면 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등록을 하더라도 뭔가 섣불리 막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어민들도 그 정해진 학기 수보다 조금 넘어서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취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국에서 취업 준비할 때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독일어부터 다시 다 배우고 취업 준비를 하려면 배로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부담이 오는 거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멀리 왔는데 뭐라도 하나 꼭 나는 끝내 가야 되는데 그 심적인 부담감이 진짜 종종 들더라고요. 뭐 적당하면은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채찍도 되고 좋지만 이게 인제 지나치게 냈을 때에는 진짜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인제 저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해내셔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독일 대학을 졸업을 해도요. 답이 없고 암울한 순간이 언젠가는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일찍 겪게 되는 것일 뿐이다. 저는 인제 가끔 여기서 대학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인제 저를 약간 부러워하시는 그런 발언으로 "아 내가 대학만 나왔어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뵀는데 사실 그분들이 저보다 사회에 적응이 빠르신 것도 저는 보거든요. 물론 전문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뭐 '전문직은 다르겠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 전문직이에요. 근데 딸린 이 식구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인제 혼자 살았었으면 경제적으로 뭐 큰 이점이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나는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 부담감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는 가정주부. 사실 아무 걱정 없고 되게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저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인데 "흥민이 돈은 흥민이 돈이다. 부인 돈은 부인 돈이다. 그거는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는 진짜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눈치를 안 줘도 이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남의 돈을 쓴다는 거는. 그래서 남편이 인제 그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핀트가 나에게 안 맞아서 돌아오는 날에는 굉장히 막 '내가 벌고 말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인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업을 마치시든 못 마치시든 취업에 성공을 하시든 못 하시든 뭐가 돼도 부담스럽고 힘든 순간은 온다. 근데 그게 그냥 인생인 것 같다. 그러니까 미리 막 겁먹지 마시고 그냥 눈앞에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셔라. 그러다가 내가 정말 번아웃이 와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한 학기가 연장되시더라도 충분히 쉬는 타임을 가지시고 괜히 좀 다른 나라 여행도 갔다 오셔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은 얼마나 한없이 작은 존재인지 이런 것도 좀 느끼고 오시고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나다움을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주제 넘은 발언이었죠 사실 네. 그리고 인제 독일 생활이 힘든 이유 3번째는요. 우울감이에요. 독일에서 겪는 이 우울감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첫 번째는 인제 날씨.
여름에는 사실 뭐 이렇게 풍경도 예쁘고 놀 거 많아 가지고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인제 문제는 겨울이죠. 여기서 겨울 날씨를 체험하다 보면 '아 진짜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닌가.' 싶을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일 주일 넘게 막 햇빛을 못 보고 계속 흐린 날씨에 사람이 노출되다 보면 진짜 심적으로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을 굉장히 예쁘게 꾸미면서 해결하는 것 같고 제 뇌피셜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첫째 낳고서 뭔가 제가 없어지는 그런 기분, 뭔가 저의 존재 가치가 짓밟혀지는 막 그런 느낌이 계속 들다 보니까 진짜 우울감이 세게 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해결책은 제가 알고 한 건 아니었지만 독일 엄마들의 모임에 갔다가 집에 한번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 무리에 뚜벅이 독일 친구가 한 명 더 있어 가지고 인제 그 친구랑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어디서 폭발물이 발견됐다면서 저희 보러 우반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운행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친구랑 시내까지 한 2 시간을 막 파워 워킹을 하면서 유모차 끌고 이렇게 걸어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 흉도 쪼끔 보고. 근데 인제 그 친구랑 취했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때 갑자기 땀이 뭔가 쭉 나면서 모든 우울과 분노 이런 것들이 땀과 함께 빠지는 그런 산뜻한 느낌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제 해외에 살다 보면 한국에서 뭐 가족, 친구들이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놀 때는 너무 기쁘고 좋은데 행복한데 다시 한국으로 그들이 돌아가는 그날에는 정말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또 우울감이 올 수 있어요. '얼마나 잘 되자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막 너무 힘들었을 때 다시 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던 게 탁구였어요, 탁구. 한 1 년간 한국 유학생 언니 오빠들이랑 만나기만 하면 탁구를 쳤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게 졸업 시험을 앞둔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몸과 마음이 건강했던 시절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감이 좀 든다." 하시면 "땀이 날 정도로 몸을 움직이셔라." 요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진짜 몸을 움직일 힘도 없는데요.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는데요. 뭐 이런 시기가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는 진단병을 내려 드립니다. 이건 향수병이에요, 향수병. 제가 유학생 때는 이 향수병이 좀 막 연말에 다른 그 친구들은 가족 만나러 가고 나는 가족이 없을 때 따뜻한 불들 켜진 집, 가족들이 둘러앉은 그 모습을 창문 밖에서 이렇게 훔쳐보면서 뭔가 외로움을 느끼고 마치 성냥팔이가 된 기분처럼 그랬는데 요거는 사실 네 연말에 우리도 같이 그냥 한국 친구들하고 모여서 한식 해 먹고 이러면서 쪼끔 해소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현재는 가족을 이루고 살다 보니 가족의 울타리가 그립다기보다는 왜냐면 어차피 제가 한국 가서도 분가해서 살았을 거를 생각을 해 보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리움은 쪼끔 유학생 때보단 사그라든 것 같은데 지금은 음식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뭔가 제가 막 '아 뭔가 헛헛한데 한국 다녀온 지 1년 됐고.' 이랬을 때 제가 한통몰에서 무말랭이를 시켜서 퍼먹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렸을 때 내가 많이 먹던 그런 맛으로 해소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죄책감 갖지 말고 그냥 한국 TV 계속 보고 근데 인제 이래도 해소가 안 되고 '진짜 이 독일 땅에서 내가 아무 즐거움도 찾을 수가 없다. 아예 앞으로 나갈 힘조차도 없다.' 이러실 때는 그냥 무리해서라도 한국 방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돈보다 사람 사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 주의예요 저는. 사실 이 향수병이 1 년에 한 번 정도만 좀 이렇게 나갔다 와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한 2 년에 한 번 정도면 약간 네 참았다가 가는 그런 정도고 독일에서 어떤 휴가도 한국으로 간 것처럼 릴렉스가 되는 휴가는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실 진짜 힘든 점 하나는 내가 어쨌든 외국으로 한번 발을 내디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화돼서 살아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감정이 오냐면 내가 한국에 가면은 독일에서 오네. 독일에서는 영원한 한국 사람. 이렇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 이방인의 감정이 옵니다. 근데 그게 약간 파괴적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여행이다.'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한 번 태어나서 살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댓글에서 주신 대로 내가 내 가치관에 맞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면 그 지역이 어디라도 상관없이 잘 살 수 있다. 그 말을 실제로도 실천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가끔 그렇게 힘들면서 "왜 남아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요. 기승전 교육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 사회의 그 어두운 문제들 뭐 자살률 1위 국가
그리고 출산율의 감소 이런 것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점수로 평가받는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독일 교육에 대한 경험의 장단점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이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은 것보다 좀 주어진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인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나라에서 뼈를 묻겠다.'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막 죽어서까지 외롭고 싶지 않아.'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마음을 억누르고 살지 않으려고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 '독일 사는데 독일을 까냐.'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그냥 각자의 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인제 비슷한 또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또 필요하신 분들이 읽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schüss, bis zum nächsten Mal.